안녕하세요. 시엔토트 스마트워크 팀에서 N365 시큐리티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팀즈 보안을 주제로 클라우드 환경의 새로운 보안 기능들을 소개하고 팀즈의 올바른 보안 정책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될 점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팀즈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사용은 하지만 좀 더 안전하게 쓰고 싶으신가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번 세션의 주제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팀즈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보안입니다. 팀즈 사용 시 발생하는 보안 위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은 무엇인지, 액세스 제어, 데이터 보호, 위협 보호, 보안 관리까지 총 4개의 단계로 나누어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마이크로소프트 365 보안 기능들을 소개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업 보안 환경은 네트워크,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등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지점들이 늘어났으며 사용자와 기기 역시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회사에서 지급하던 PC만 사용하던 과거와 달리 개인용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업무 시스템에 접속하고 사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사회 위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 네트워크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슬라이드처럼 기존의 보안 경계는 큰 하나의 울타리를 세워 기업을 보호했다면 이제는 외부에 나가 있는 기기와 사용자 각각의 울타리를 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각각의 울타리 크기는 작지만 전체 면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진 셈입니다. 이처럼 개별 사용자와 다양한 기기들에 대해 모두 보안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드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도입은 기존 보안 경계를 좀 더 광범위하게 확장시킨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업무 생산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기존 보안 정책에 묶여 새로운 기술을 위험한 것으로 대한다면 결국 기업의 업무 환경은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디지털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일하는 방식은 변화했습니다. 그로 인해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업무가 300% 증가한 가운데 업무의 유연성은 증대된 반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은 더욱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전환에 가속하는 자연스레 기존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의 클라우드는 온프레미스와 운영 방식 및 구조가 확연히 다르며 더 이상 기존에 적용했던 보안 기술만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협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팀즈를 성공적으로 배포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한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잘 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생산성을 보장하는 보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과 보안의 균형 확보를 위해 팀즈 사용 시나리오에 따른 환경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팀즈 사용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팀즈에 접근하는 위치, 채널의 다양화. 둘째, 팀즈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저장 위치 다양화. 셋째, 외부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루트와 방식의 확장입니다. 다시 말해, 원격 작업으로 장치와 작업 위치가 많아졌다는 것은 회사 데이터를 보호해야 할 액세스 포인트가 많아졌다는 것을 뜻하고 접근이 쉬운 만큼 공격도 쉽고 다양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고려하지 않던 클라우드 환경 요소들을 파악하고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 기능을 인지하고 솔루션을 검토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슬라이드 화면은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팀즈를 중심으로 M365에서 제공되는 보안 솔루션과 기능들을 모두 나래비한 것입니다. 팀즈 보안 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 4단계로 액세스 제어, 데이터 보호, 위협 보호, 보안 관리입니다. 각 단계별 역할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팀즈의 접근 대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액세스 제어. 둘째, 팀즈 데이터 관리와 문서 유출 보호를 제공하는 데이터 보호. 셋째, 악의적 위협을 탐지하고 행위 분석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위협 보호. 넷째, 이를 통합하여 효과적인 통제와 관리 가능한 보안 관리입니다. 자, 그럼 단계별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액세스 제어 단계입니다. 먼저 액세스 제어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가능한 시나리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내에서 사용자가 회사 디바이스를 통해 팀즈에 접속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위험 요소는 해당 사용자가 알 수 없는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모니터링 되지 않는 개인 디바이스로 접속을 시도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때 조직에서는 이 로그인이 정상적인 케이스인지 아니면 탈취된 계정인지 외부 침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위험 요소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외부로 정보가 유출되는 케이스입니다. 사내 구성원이 악의적인 의도로 외부인을 초대하고 초대받은 외부인이 팀즈에 접속한 후 회사의 지적 재산 정보를 탈취합니다. 이처럼 외부 접속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사내 중요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고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외부 공격자가 계정 탈취를 시도하고 탈취한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케이스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계정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외부 침입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보안 사고의 위험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세 가지 위험 케이스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 PC, 사회 PC, 모바일 기기 등 서비스 접근 채널의 다양화, 그리고 그룹사, 에이전시, 파트너 등과 같은 외부와 협업 증가, 마지막으로 계정 유출, 해킹 시도, 익명 IP 공격 등 계정 탈취에 의한 정보 유출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접근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채널을 고려한 조건 기반의 접근 제어입니다. 팀즈로 접속하는 다양한 채널들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외부 게스트의 접근 관리가 필요합니다. 외부 협업 통제를 위한 게스트의 제한적 권한을 설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의심되는 로그인에 대한 위험 탐지와 대응입니다. 해결 방안으로 AI 기반의 탐지 솔루션이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계정 탈취 시도와 같은 위협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뒤에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안전한 보안 경계를 구성함에 있어 아이덴티티 관리와 액세스 컨트롤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구현함에 있어 ID 보안의 핵심 기술인 조건부 액세스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액세스 제어 단계에서 M365가 제공하는 주요 보안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조건부 액세스입니다. 조건부 액세스란 이메일, 클라우드 앱 등과 같은 시스템에 접근할 때 다양한 조건을 걸어 사용자의 액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일반적으로 SaaS 형태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조직은 누가 액세스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액세스하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올바른 제어를 통해 조직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둘째는 외부 게스트 제어입니다. 팀즈는 조직 구성원 뿐만 아니라 외부 조직의 구성원과 함께 음성통화, 채팅,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책으로 제공되는 외부 접근 권한을 설정하여 조건부 액세스와 같이 관리한다면 협업을 위한 액세스를 좀 더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계정 위험 이벤트 탐지입니다. Azure AD Identity Protection이라고 부르며 줄여서 ID 보호라고 합니다. AI 기반의 위험 탐지가 가능하며 의심되는 세션들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위험을 평가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조건부 액세스와 통합하여 확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좀 더 효과적으로 ID 보호와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실제 조건부 액세스 정책을 설정하는 화면들인데요. 정책 구성은 크게 대상, 조건, 제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건부 액세스 정책을 새로 생성할 때 먼저 대상을 지정해야 합니다. 사용자 및 그룹은 정책에 포함하거나 제외할 사용자를 할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할당에는 모든 사용자, 특정 사용자 그룹, 디렉터리 역할 또는 외부 게스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즈 특정 사용자만 적용하고 싶으신 경우 화면과 같이 사용자 및 그룹 선택에서 대상 사용자를 추가하고 클라우드 앱 선택에서 팀즈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로그인 위협, 클라이언트 앱, 플랫폼, 위치, 디바이스 상태 등과 같이 구성들의 조합으로 다양한 조건의 정책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처럼 이미 정의된 항목에 맞춰 필요한 조건을 활성화하고 몇 번의 클릭으로 간단하게 세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어는 앞서 설정한 조건에 따라 해당 조건이 맞을 경우 어떤 컨트롤을 선택하여 제어할지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액세스를 허용할지 차단할지 이미 설정한 조건에 적용할 컨트롤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가로 다단계 인증이나 여러 컨트롤을 만족해야만 허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된 기능이나 세션을 제어하는 고급 컨트롤을 사용하자 할 경우 별도로 세션 컨트롤 항목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정책 구성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보신 것과 같이 조건부 액세스는 뛰어난 구성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사용해 관리자는 사용자, 디바이스, 위치, 클라이언트 앱 또는 실시간 위험 정보 등과 같이 로그인을 시도하는 시그널들에 대해 다양한 조건 설정이 가능하고 대상 범위를 지정하여 특정 사용자가 언제 어떻게 액세스할지를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건부 액세스는 팀즈의 접근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솔루션 중 하나로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 외부 게스트 제어 정책입니다. 기본 정책은 디폴트로 모든 외부 액세스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많은 기업에서는 보안상의 사유로 비활성화하여 외부 협업 기능을 끄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 조직이 외부팀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파트너와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반드시 협업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제한적으로 일부 권한만 부여하고 사용하도록 정책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외부 공동 작업 설정을 통해 게스트 권한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초대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 관리자에게만 부여하고 비권한자는 할 수 없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에서 신뢰되는 특정 도메인만 허용하도록 대상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팀즈에서 신규 팀 또는 채널을 생성할 때 설정됩니다.
외부 공유를 목적으로 팀 소유자가 비공개 채널을 만들고 외부인에 대한 제한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화면은 외부 액세스 설정으로 팀즈 초대 없이도 외부 모임 및 채팅이 가능한 외부 액세스 기능을 제한하는 부분입니다. 이 또한 전체를 사용하지 않거나 조직에서 신뢰되는 특정 도메인만 설정하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게스트 제어 정책을 통해 조직 전체에 적용할지 특정 도메인 또는 팀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승인되지 않을 경우 차단할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zure AD Identity Protection입니다. ID 보호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 계정의 위험 이벤트를 탐지하는 솔루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매일 6조 5천억 개의 신호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위험을 탐지하고 관리하는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위험 탐지는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시그널들에 대해 의심스러운 작업이 포함된 위험을 식별하고 탐지합니다. 대시보드 화면처럼 발생한 위험 이벤트들은 날짜별로 이력을 저장하고 위험 수준을 낮음, 중간, 높음 세 가지 계층으로 분류하여 표시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위험 사용자 보고서 점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관리자는 위험 조사하는 데 필요한 보고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화된 알림 메일을 제공하여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위험을 식별하는 과정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심스러운 위험이 탐지되어 경고 메일이 발송됩니다. 관리자는 메일 확인 후 문제가 되는 사용자 계정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보고서를 통해 얻은 결과에 따라 위험 수준 정도와 어떤 종류의 위험 이벤트들이 탐지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실제 위험에 노출된 계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ID 보호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 팀즈에서 발생하는 의심스러운 로그인 활동과 새로운 위협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며 잠재적인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측 화면은 주요 위험 이벤트 유형들입니다. 설명은 시간상 자료로 대체하겠으며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보호 단계입니다. 위험 가능한 시나리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팀즈에 접속하여 팀 간 협업을 통해 중요한 문서를 만들고 공유하며 함께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첫 번째, 외부 파트너와 상시적으로 협업을 할 경우 사내 중요 문서가 자연스레 파트너에게 공유가 되고 파트너가 공유받은 문서가 다시 외부 공격자에 의해 해킹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외부인에게 전달되어 유출되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사내 중요 문서가 사용자의 실수나 유출을 목적으로 개인 디바이스 또는 개인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되고 개인 저장소의 중요 문서가 동일하게 외부 공격을 받거나 또다시 외부인에게 전달되어 유출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 측면의 모든 위험 요소들은 외부 데이터 유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팀즈로 생성되는 대다수의 문서들은 내부용이 아니라 외부 유통을 목표로 작성되며 데이터 보호를 통해 외부 유출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협업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는 문서 보호 체계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문서의 일괄적 암호화로 외부 협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업무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블로커가 된다는 점입니다. 암호화 문서들은 공동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해제 없이는 외부로 공유가 불가했습니다. 당연히 외부 유출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정보 유출의 리스크는 협업에 많은 제약사항들을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정보 유출이 가능한 개인 저장 공간의 다양화입니다. 개인 디바이스나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 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유통 채널이 생겨났으며 이를 통해 언제든 자료 유출이 가능해져 보안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2019년에 발표된 클라우드 보안 리포트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따른 보안 문제로 64%가 데이터 유출에 대한 위협이라고 응답했을 만큼 사스 서비스 사용에 따른 데이터 유출 피해가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럼 팀즈 환경에서 사내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해결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문서 중요도에 따른 문서 및 보호, 추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비인가 저장소 정보 유출에 대해 방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보호는 사내외의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보호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규정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뒤에서는 팀즈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보호 단계에서 제공하는 주요 보안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서 라이프 사이클 관리 솔루션입니다. Azure Information Protection, 줄여서 AIP라고 부릅니다. 클라우드 기반인 AIP 솔루션은 콘텐츠의 레이블을 적용하여 중요 문서를 검색하고 분류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사용하여 회사에 생성된 중요 문서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 디바이스 문서 유출 관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튜는 다양한 디바이스와 앱을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인튜이 제공하는 앱 보호 정책을 통해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조직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인튜에 등록된 디바이스는 물론 관리되지 않은 개인 디바이스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클라우드 서비스 문서 유출 관리 솔루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for 클라우드 앱스라고 부르며 줄여서 MDCA라고도 합니다. 마켓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카스비 제품군으로 구분되며 이를 사용할 경우 조직 전체의 클라우드 사용 가시성을 제공하고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되고 불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솔루션들이 팀즈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zure Information Protection입니다. 민감한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특장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슬라이드는 우리가 사용하는 오피스 앱을 통해 AIP가 어떻게 민감한 정보를 식별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관리자는 민감도를 기반으로 중요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해 레이블을 지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구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민감한 정보 식별을 위해 중요 데이터 형식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좌측 화면처럼 글로벌 기준으로 90여 개 이상의 중요 데이터 템플릿을 제공하고 사용자 지정 키워드나 정규식 규칙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분류 동작은 강제로 자동화하거나 사용자에게 선택 또는 권장하여 알리도록 구성할 수 있는데요. 관리자는 레이블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규칙 및 조건을 정의하거나 사용자가 수동으로 레이블을 적용하거나 이 두 가지 조합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동 분류는 사용자가 직접 메뉴를 선택하여 지정하는 반면에 자동 분류는 검색을 사용합니다. 화면처럼 검색을 통해 문서 내 민감한 정보 패턴을 인식하고 정의한 규칙에 의해 민감한 정보 식별 시 자동으로 레이블이 적용되어 보호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호된 문서는 추적 기능을 통해 공유 데이터에 대한 활동을 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액세스 권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IT팀에서는 강력한 로깅 및 보고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며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입니다. 인튠은 모바일 디바이스와 어플리케이션 모두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중 모바일 앱 관리인 MAM 기술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인튠 MAM은 사용자를 위해 모바일 앱을 게시, 푸시, 구성, 보호,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를 관리할 수 있으며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디바이스의 모바일 앱 게시, 앱 설정 및 업데이트, 앱 인벤토리 및 사용 현황 보고, 모바일 앱 내에서 기업 데이터 보호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 디바이스 앱을 관리하고 기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핸드폰에 MAM 정책을 배포할 경우 조직에서 구성한 정책 설정에 따라 앱 보호에 의해 관리되는 워드 앱은 화면처럼 앱 내 개인 데이터와 기업 데이터 영역으로 별도로 분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책이 적용된 앱들은 복사 붙여넣기를 제어할 수 있으며 개인 앱으로 데이터 공유를 차단하고 개인 스토리지에 저장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정책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인증 보안을 목적으로 앱 로그인에 필요한 핀이나 생체 인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M의 장점은 전체 디바이스가 아니라 앱만 관리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지정하는 앱만 독립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디바이스를 등록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는 편의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보안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실제로도 현업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등과 같은 이슈로 인해 개인 디바이스 관리 방안으로 MAM을 선택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문서 유출 관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 앱스는 클라우드 앱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섀도우 IT를 찾는 유용한 도구인데요. 위험평가, 정책 적용, 활동조사, 위험 요소의 차단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 강력한 데이터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와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위치하며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모든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보안 정책을 시행하는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입니다. MDCA로 보호할 수 있는 리소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바일 환경에 대한 클라우드 앱의 탐지 및 제어. 둘째, 민감한 정보의 유출 방지와 AIP 적용을 통해 데이터 보호. 셋째, 사용자 행위 기반의 분석을 통한 접근 제어와 머레어 방지. 넷째, 브라우저 세션 제어를 통한 데이터 유출 차단입니다. 두 번째인 AIP 통합 시나리오를 좀 더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 보호 기능들을 클라우드로 확장하여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특정 정책과 일치하는 파일의 레이블 적용, 분류된 모든 파일의 중앙 모니터링, 분류 기준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민감한 정보를 탐지, 분류된 파일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정책 제공입니다. 이처럼 MDCA와 AIP 통합은 간단하지만 결합으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클라우드 저장소에 있는 중요한 항목을 검색할 수 있으며 레이블을 지정하거나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내외 위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암호화된 상태로 공동 편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생산성과 보안이 공존하는 클라우드 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팀즈 중요 데이터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위협 보호입니다. 동일하게 시나리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레어에 감염될 수 있는 일반적인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먼저 스팸 메일을 통한 감염입니다. 매레어가 포함된 스팸 메일은 주로 악의적인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배송 영수증, 세금 환불 또는 티켓 결제 내역 등을 알려주는 첨부 파일을 포함한 이메일일 수 있으며, 이때 첨부 파일을 열면 사용자 PC에 매레어가 설치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피싱 사이트입니다. 매레어는 알려진 소프트웨어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PC를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피싱 사이트로 이동하면 웹브라우저의 취약성을 사용하여 PC를 매레어로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가 PC에 설치되어 감염이 될 경우 계속해서 더 많은 위험 요소가 유입될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악성 문서 또는 링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팀즈에 업로드되어 또 다른 공유를 통해 주변으로 전파되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 공격자에 의한 계정 탈취입니다. 공격자는 탈취한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중요 데이터 및 권한 높은 사용자 등 원하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운영자 등과 같은 취약한 대상을 타겟하여 공격을 시도하는 케이스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의 목표는 내부 시스템과 도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가장 높은 계정을 해킹하고 탈취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앞서 시나리오를 볼 때 고려해야 할 보안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협업 시 공유되는 데이터의 안정성 확보와 이미 탈취된 사용자 계정에 대한 추가 대응입니다. 즉, 협업 공간에서 공유하는 데이터 자체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탈취된 계정을 통한 서비스 침해에 대해 신속한 탐지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럼 협업 공간에 접근하는 계정과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해결 방안으로 다음 두 가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악성 콘텐츠 탐지 및 차단 기능으로 팀즈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둘째, 사용자 행위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팀즈에 업로드된 파일의 감염 여부와 URL 링크의 안전성 여부를 탐지하고 로그인 접속과 이후의 비정상적인 행위 분석을 통해 계정 탈취 여부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팀즈 위협 방지를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솔루션과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위협 방지 솔루션으로 M365에서 제공하는 주요 보안 기능 두 가지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악성 콘텐츠 탐지 및 차단 솔루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for 오피스 365, 줄여서 MDO라고 합니다. 행위 기반 분석 및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고급 위협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입니다. IT 보안팀이 효율적으로 보안 유출 및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통해 대상 리소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위협 차단을 위해 추가된 매레어 차단 및 피싱 방지. 둘째, 오피스 365 환경에 대한 위협 조사 및 대응. 셋째, 사내 보안 캠페인을 위한 공격 시뮬레이션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행위 분석 솔루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for 아이덴티티, 줄여서 MDI라고 부릅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하여 사용자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하고 관련 공격 정보만 제공함으로써 고도의 사이버 공격과 내부 위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솔루션입니다. 대상이 되는 리소스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클라우드를 통해 온프렘 AD의 ID 기반 공격 노출에 대한 보호. 둘째,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인증 이벤트 분석과 보호입니다. 이 두 가지 솔루션을 팀즈에 활용할 경우
협업 공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의심스러운 활동과 내부 위협들에 대해 어떤 공격이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유입되었는지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악성 콘텐츠 탐지 및 차단 솔루션이 어떤 과정에 의해 팀즈 데이터의 악성 콘텐츠를 탐지하고 차단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이프 링크입니다. 팀즈의 URL에 대해 작동하는 방식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을 활성화할 경우 팀즈의 대화, 그룹 채팅 또는 채널의 링크는 마이크로소프트 웹서버로 리다이렉트 됩니다.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팀즈의 URL이 알려진 악성 링크 목록과 비교하여 확인됩니다. 링크가 악성으로 판명되면 사용자는 접근이 차단되고 화면과 같이 경고 페이지를 띄우게 됩니다. 둘째로 세이프 어태치먼트입니다. 팀즈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팀즈의 첨부 파일은 쉐어포인트 또는 원드라이브에 저장됩니다. 정책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첨부 파일에 협업 시그널 또는 위협 피드 발생 시 샌드박스에서 악성 파일인지 분석을 수행합니다. 악성으로 식별될 경우 화면과 같이 파일이 차단으로 표시되고 사용자는 파일을 열거나 복사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 솔루션을 활용할 경우 팀즈 협업 공간에서 발생하는 링크 또는 첨부 파일에 대해 악의적인 위협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아이덴티티는 온프레미스 AD 신호를 활용하여 손상된 계정, 지능화된 공격 또는 악의적인 내부자 작업을 식별하여 탐지하고 조사하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 솔루션입니다. 머신러닝 및 동작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에 대해 학습하고 변칙을 검색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해 경고합니다. 작동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이 수집, 분석 및 학습, 탐지, 알림 및 조사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집 단계입니다.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직접 윈도우 이벤트를 활용하거나 네트워크 트래픽을 캡처하여 정보를 수집합니다. 두 번째는 분석 및 학습 단계로 3주간 수집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공격 및 위협에 대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용자 행위 패턴을 학습합니다. 세 번째 탐지 단계에서는 이렇게 학습한 패턴과 다른 비정상적인 행위 및 계정 활동의 위협 행위를 탐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림 및 조사 단계에서 타임라인에 따라 위험 알림 및 해결 방안에 대한 공고 사항을 제공합니다. 화면처럼 관리 포털을 통해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위협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 엔터티 동작 및 학습 기반 분석을 사용한 활동 모니터링. 둘째, 액티브 디렉토리에 저장된 사용자 아이디 및 자격증명 보호. 셋째, 사이버 공격킬 체인을 통한 지능화된 공격 및 의심스러운 사용자 활동 조사. 마지막으로 신속한 심사를 위해 단순한 타임라인에 대한 명확한 인시던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을 활용할 경우 온프렘 환경의 가시성을 확장하고 알려진 악의적인 공격 및 네트워크에 대한 위험을 탐지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 단계인 보안 관리입니다. 보안 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복잡한데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없고 비효율적인 대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적 보안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보안 및 규정 준수 관리센터 화면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관리자는 이 관리센터를 통해 기본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거버넌스, 감사 로그 모니터링, 이디스커버리 등 도구를 활용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퍼뷰라는 규정준수 포털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규정준수 포털을 통해 중요한 정보 보호, 데이터 숙명 주기를 관리할 수 있으며 내부 위험을 줄이고 개인 데이터 보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조직의 모든 규정 준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마이크로소프트 퍼뷰 솔루션 카탈로그를 통해 사용 가능한 준수 및 위험관리 솔루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및 거버넌스, 개인정보, 내부자 위협관리, 검색 및 응답, 총 4개 섹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 및 준수 요구를 위한 새 도구 및 향상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팀즈 보안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해결 방안으로 다양한 솔루션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팀즈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전략 4단계, 액세스 제어, 데이터 보호, 위협 보호, 보안 관리이며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길 바라면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빈코리아 에이스의 최지훈입니다. 새로워진 빔 백업 보 M365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M365 환경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현재의 시장 현황, 그리고 데이터 보호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어떻게 손쉽게 이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순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사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3억 명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M365를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굉장히 많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협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M365, 그중에서 팀즈를 활성해서 쓰고 있는 사용자가 한 2억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M365를 쓰는 사용자들이 이 데이터를 백업하기 위해서 빔 백업 후 M365를 다운로드한 횟수도 21만 회 이상이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유료 사용자들이 이 빔 백업 M365 솔루션을 쓰고 있습니다. M365 백업이 필요한 7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단순한 실수로 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백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그리고 관리자 또는 부서 간의 이런 보존 정책이 다르게 해석되거나 적용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적인 보안 위협인데요. 예를 들어 악의적인 퇴사자 또는 악의적인 내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데이터가 삭제되는 경우를 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즈를 통해서 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 데이터가 유실된다든지 한 사례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쉐어포인트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손실을 예를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랜섬웨어 같은 이런 외부적인 보안 위협도 M365 백업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의 일을 이런 이메일이나 이런 전사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법률적이나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발송하거나 저장하고 있는 이메일에 대한 보존기간 역시도 백업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환경의 배포와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팀즈에 대한 데이터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생각하는 이런 백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민트색은 사스 관리자, M365 관리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초록색은 백업 관리자에 대한 이해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 현재 우발적인 데이터 삭제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사스 관리자는 58%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버 보안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백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세 번째는 악의적인 사용자 또는 기타 내부자에 의해서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유실을 생각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때는 먼저 M365 데이터를 어떻게 백업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55%의 데이터가 실제로 보호되지 않고 비즈니스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내장된 오피스 365 백업 기능만을 사용하는 조직도 굉장히 많았고요. 예를 들어서 휴지통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겠죠. 파일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휴지통에서 일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는 다른 M365 백업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인데요. 예를 들어 전년도에는 27%의 고객만 M365 백업을 위한 별도 솔루션을 쓰고 있었다면 현재는 한 45%의 고객이 M365 백업을 위한 제품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적은 비율인데요. 실제로 M365를 전혀 백업을 하지도 않고 자체 백업 기능조차도 쓰지 않고 있는 비율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와 2021년도의 수치를 비교를 하면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M365에도 데이터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실제로 왜 이렇게 변화가 필요한지를 한번 보게 되면 M365에서 보호해야 되는,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유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M365에서는 받은 편지함이나 폴드 데이터는 2년 동안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카이브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삭제된 항목, 그러니까 휴지통 같은 경우는 1개월 정도까지만 보관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영구적으로 삭제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 보관된 데이터 역시도 1개월 이후에는 아카이브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카이브로 넘어간 데이터는 리콜을 통해서 불러올 수가 있지만 사실 문제가 되는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삭제되는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삭제한 파일을 복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될 것인가? 본인이 삭제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서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는 것 역시도 큰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퇴사한 직원에 대한 관리입니다.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1개월 동안만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남게 되고 나머지 데이터는 모두 다 삭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이를 검증하기 위한 메일이나 데이터 복원이 필요할 때 M365 환경에서는 그 데이터를 다시 복원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데이터 훼손에서 복원까지 140일 이상 시간이 소요되었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30일에서 90일 동안만 데이터가 보관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복원이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빔에서는 받은 편지함, 당연히 필요에 따라서 2년이 아니라 5년 이상 보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삭제된 파일과 그리고 퇴사한 직원에 대한 데이터 역시도 장기간 보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스 관리자 그리고 백업 관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존 기간을 생각하게 되면 최대 3년으로 받아들인 응답해 주신 분도 47%이고요. 그리고 최대 5년, 최대 7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된다고 응답해 주신 분도 있고요. 요약을 하면 92% 이상의 고객들이 최대 3년 이상 데이터를 보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즉, M365에서 제공하는 받은 편지함, 삭제된 편지함, 그리고 퇴사한 직원에 대한 메일 보존 기간이 현재 설정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빔 백오프 M365는 실수로 삭제한 그리고 또는 보안 위협이나 보존 정책 허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손실을 보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원 방법에 따라서 매번 관리자에게 요청해서 어떤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셀프 서비스 등과 같이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이라든지 규정 준수를 위한 이런 요구사항 역시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에 필요한 메일과 데이터의 사용에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롭게 임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셀프 서비스 보건 포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프 서비스 보건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 복원에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데요. 매번 관리자에게 이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실행될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을 중단할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필요할 때 직접 데이터를 복원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손쉽게 그리고 일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보안이 필요한 파일들을 또 다른 누구에게 오픈하지 않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프 서비스 포탈은 조직 내에서 복원 권한 또는 액세스를 효율적으로 분할을 하는 하나의 중앙 위치에서 구성을 하고요. 백업 서버에 대한 직접 액세스할 필요 없이 복원에 대한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빔의 이런 M365 백업과 복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익스체인지라든지 원드라이브, 쉐어포인트, 팀즈 같은 이런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해서 매번 동일한 방식으로만 복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떠한 요건에도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셀프 서비스 구성에 대해서 두 개의 셀프 서비스 구성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사용자를 위한 셀프 서비스이고요. 두 번째는 복원 운영자를 위한 셀프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를 위한 셀프 서비스는 개별 사용자가 직접 고유한 항목을 복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는 셀프 서비스 복원 포털에 위임된 액세스를 통해서 직접 파일을 또는 메일을 복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원 운영자를 통해서 위임된 액세스를 통해서 복원 포털을 통해서 원하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작동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는 셀프 서비스 포탈에 액세스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을 통해서 인증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빔 셀프 서비스 복원 포탈이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토큰을 받고 REST API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빔 백업4 M365 컨트롤러가 사용자의 대하에 승인된 복원 작업 액세스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존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였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지 비용도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스 기반의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쓰면서 어떻게 보다 더 장기간, 보다 더 저비용으로 데이터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로서 빔에서는 저비용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백업 자본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프로덕션 환경의 데이터를 백업 자본을 하나를 생성을 하겠지만 백업에 대한 이슈, 보안에 대한 이슈,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랜섬웨어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보다 더 안정성이 강화된 이런 저비용의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저장을 함으로 인해서 데이터에 대한 보존 수준을 보다 더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321 규칙이 있는데요. 각기 다른 시점의 데이터, 그리고 각기 다른 백업 미디어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하나의 보관본은 옵사이트의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 스토리지를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3일 규칙을 보다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빔에서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버전 6에서는 아마존의 S3 글라시어나 글라시어 딥 아카이브, 또 그리고 애저 아카이브로의 백업 복사 기능도 있어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S3나 애저 블랍이나 IBM 클라우드 같은 S3 호환 공급 업체가 포함된 클라우드 개체, 즉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통합 환경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로부터 직접 빠르게 백업 사본을 생성하고 저비용의 장기 보관 스토리지로 활용한다면 백업에 대한 보존 기간, 데이터에 대한 보존 기간을 보다 더 강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M365에 대한 백업 환경은 온프레미스에 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클라우드 기반에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실행하는 주체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온프라미스에 있는 익스체인지나 쉐어포인트를 M365를 통해서 빔 백업포 M365를 통해서 백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스 기반의 M365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데이터를 역시 빔 백업포 M365를 통해서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 저장 데이터 역시 저장 스토리지를 온프레미스의 로컬 스토리지 또는 온프레미스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이런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백업의 저장 매체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관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더 안전화된 백업에 대한 이중화 개념으로 백업된 데이터의 복사본을 장기 개체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하나 더 확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글라시어 같은 이런 아카이브 스토리지를 씀으로 인해서 보다 더 비용은 줄이면서 보존 기간은 더 길게끔 보존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복원을 위해서 빔은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익스체인지 같은 메일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빔 익스플로러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특정 개별의 메일을 복원한다든지 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쉐어포인트나 원드라이브, 그리고 팀즈에 대한 데이터를 복원하는 도구도 각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빔의 익스플로러라는 백업 도구는 백업 데이터를 복원할 때 내가 원하는 복원 데이터가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복원에 대한 실패 확률을 보다 더 낮출 수가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빔의 이런 M365 솔루션을 도입한 고객들은 이를 굉장히 만족해서 쓰고 있고요. 또한 이 M365 역시도 빔의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활용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사용자들은 보다 더 본인의 데이터를 보다 더 사용성을 강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원 역시 이 셀프 서비스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런 복원에 대한 기다림 없이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 보다 더 한 번 더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